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강무개혁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립은 1897년입니다. 96년에 아간파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자, 대한제국을 그러면 이제 고종이 그냥 왕으로서 완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로 왜 세웠을까?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보면은 고종의 황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뭐였죠? 그렇죠. 독립협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독립협회 등 황금을 요구하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았고요.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했다. 이게 자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깨달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자꾸 이제 러시아라든지 열강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권이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두 가지 이유고요. 국외에서도 보면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일본이 서로의 눈치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남하를 반대했던 영국이라든지, 그죠? 영국은 뭐 항상 프랑스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러시아를 견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국제 여론 자체가 생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위상이 높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 배경, 국외적 배경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의 덕수궁이죠. 덕수궁. 덕수궁의 명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와가지고 광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광무라는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도 중국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아마 친구들이 했을 겁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 자, 어디에서 이제 하느냐면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대한의 황제의 나라다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삼한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한입니다. 그래서 큰 한이라는 그런 나라의 황제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구단은 오른쪽에 각조에 보면은 황구단을 새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제사 지내고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선포를 하게 돼요. 그 옆에는 황궁우라는 게 있습니다. 황궁우.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이제 사라지고 이것만 지금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국가의 제도 이걸 반포하게 되는데 참고할 점은 99년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2년 만이죠. 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99년에 국제를 반포한다.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킨다면죠. 다음에 대한제국이 전제군주 국가다. 여기 체크가 되겠죠. 전제군주라는 것은 군주가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전제군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자주 독립국이다. 그렇죠? 전제군주 국가임과 동시에 자주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국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면은 뭐죠? 대한국은, 대한제국은, 대한국 황제는 그렇죠? 황제 모든 것이 이제 전제 정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인된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국가다.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대화로 가려고 하면은 모든 주권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백성이나 민중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흐름으로 독립협회까지 가다가 그렇죠. 대한제국에서 이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아주 퇴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광무개혁은 좀 다릅니다. 광무개혁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고요. 고종 황제로 등극을 하고 전제 군주국가가 되고, 그리고 자주독립국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한 개혁이 실시가 되겠죠. 특징은 구본 신참입니다. 오래를 굳자 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랜 것을 본으로 삼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말입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의 것을 참작하고요. 기본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정신 이런 것은 옛날 것을, 우리의 것을, 조선의 것을 본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다는 거, 그렇죠? 이제 비슷한 형태가 우리 무슨 개화파죠? 그렇죠. 온건 개화파와 그 개를 같이 한다. 동도서기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 개혁을 표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요 개혁 내용으로 봅시다. 자, 총 이제 정치, 군사, 경제, 교육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정치적인 개혁을 보면은 국 내부와 내장원을 확대합니다. 원래 국 내부는 있었습니다, 그죠? 가부개혁 때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걸 확대를 해서 황제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면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원수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원수부, 그렇죠? 국가의 원수, 지금도 원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한다. 모든 군대가 황제가 통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 황권을 볼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중요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했는데, 양전이라는 얘기는 좋을 양자,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좋게 만든다는 것인데, 원래 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락된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금을 덜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토지 대장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양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올려져 있지 않은 은결을 다시 어디에? 토지 대장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숨어있던 토지를 다시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정대된다? 재정 수입이 정대가 된다. 그래서 이 재정 수입 정대를 목적으로 양전을 실시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차죠. 여기 1차고 2차로는 이게 이제 양전을 실시하면은 누구 토지가 A 토지가 누구 토지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계를 발급을 해서 그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 재정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니까요. 그 이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식산흥업이라고 그래서 회사라든지 공장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 시설도 도입이 됩니다. 전화가 가설이 되고요. 그때 김구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전화 가설이라든지 전차, 철도가 이제 경인선이 처음 만들어지는 게 1899년입니다. 경인선 철도가 이때 또 만들어지고 교통통시설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전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마 동양에서는 두 번째로 전차가 개설될 건데, 그게 이제 홍릉에서 청량리에서 홍릉까지 이렇게 전차가 개설이 됩니다. 홍릉에는 이제 우리 민비의 묘가 있죠. 그래서 고종이 참 민비를 많이 아꼈나 봐요. 그래서 홍릉을 많이 자주 가곤 했는데, 임금이 행차를 한번 하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신하들이, 그죠? 그래서 전차가 홍릉까지 가게 되면 이 신하들이 좀 편해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전차를 홍릉까지 제일 먼저 개설하게 됩니다. 교육으로는 유학생도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냥 내용이 이제 자료 플러스를 보면은 특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보면 앞에도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국내부 산하의 황실 재정 담당 기관인 내장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부 산하 그 밑에 내장원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재정권을 직접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 내부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과부개혁 때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황권,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국 내부가 이제 모든 이제 권력이 황제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 자체가 국 내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장은 권한이 상당하겠죠, 그죠? 자, 이를 토대로 대한제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사력 증강. 어디가 반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럼 가부개혁 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개혁안이 미흡했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차이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부개혁이나 을무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군사력을 증강시키지는 않죠. 하지만 자주적 개혁을 실시했던 우리 강무개혁 같은 경우는 주로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결과 이제 군부 예산이 크게 비중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을 보면은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 그렇죠? 이 광무개혁 자체가 자주개혁이었고요. 대한국 국제에서도 자주 독립국임을 전명을 했었죠.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했습니다. 역시나 자주적 개혁이다. 단기간에 그렇죠? 산업, 교육, 근대 시설을 확정해서 산업 같은 경우는 식사능력이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학생도 파견을 했고 근대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보았겠지만 전화라든지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을 확충해 단기간에 모든 걸 하려고 했다. 한꺼번에 이제 바꾸고 이게 이제 의의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 근대 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에 한계를 보면 집권층이 아주 보수적이고요. 부패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열강의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황제권이 강화되니까 민권 보장을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황제권을 강화시키니까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황제에게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민권 이런 것들은 황제권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대화라고 한다면 황제권에서 사실은 민권으로 가야 되는 게 근대화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부분만 따지면 적어도 근대화에 역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